자, 아마 오늘의 마지막 그 주제가 될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 단신으로 처리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대통령이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정부한테 이기려고 하는 시장도 없다. 라는 식으로 맞받아치면서 대통령은 결코 지금 있는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정책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던지고 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이쯤 되면 표 떨어진다, 뭐 온갖 얘기들이 나오면서 정치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점점 더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단순하게 아파트로 끝내지 않겠다.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으로 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루트 자체를 끊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비영농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방향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투기업자들이 섬찟할 내용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요. 투기 투자용 부동산 보유가 실익이 없도록 세제와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의 경자유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땅을 가진다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대규모 전수조사와 실제 사용하지 않는 땅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 헌법 121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경자유전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살면서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작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만 헌법에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농지들 중에 상당수가 대지주 내지는 이 농업법인을 통해 가지고 토지들이 집중적으로 일원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싸니까 이걸 갖다가 사들여가지고 거대한 토지를 소유를 하고 직접 영농을 안 하고 불법적인 하청 구조, 소작 구조를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이걸 땅을 사놓고 농사를 짓는다고 해놓고는 이제 농업계획서를 내게 돼 있거든요. 이런 토지 법인들이나 농민들이. 근데 이걸 가짜로 내놓고 이거를 농사를 안 짓고 그대로 말하자면 휴경을 하고 있는 이런 면적들이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세 가지의 큰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량 안보예요. 토지가 있으면 농사를 져야 됩니다. 논요? 2년만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럼 논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 논으로서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쌀이 이제 생산 기반인데 쌀이 뭐 충분히 많지 않습니까라고 하지만 이러한 쌀을 생산하고 있는 농지가 가지는 여러 가지의 이점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일단 기하수 고갈을 막고 담수나 홍수를 조절해요. 논이 없으면 그 논에 고이는 물들이 다 하천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처럼 여름 집중 그 홍수기 때는 모든 하천이 기존에 있는 댐이나 관계수로 시설로 갖고는 이 홍수를 담아내질 못합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큰 환경적인 혜택이거든요. 그리고 지하수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하고 대기정화 효과도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논이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단순하게 거기서 쌀을 얼마를 생산한다라는 거 이외에도 미치고 있는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논을 경작할 수 있는 땅 면적에는 한계가 있어요. 간척을 해서 늘리지 않는 이상은 논의 경작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휴경을 하게 되면. 그런데 논으로 휴경을 하다 안 되면 밭으로 형질 변경을 하죠. 밭으로 하다 이걸 안 되면 일반 나대지로 바꿉니다. 이게 대부분 농지가 줄어들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럼 농지를 줄여가지고 얘네들이 뭐를 만들까요? 주로 나대지를 만들어서 건물을 짓거나 그렇죠. 아파트를 짓거나. 그렇죠. 나대지, 그러니까, 이 땅을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인데 빨리 용도 변경을 해줘요. 그렇죠. 이 땅을 이렇게, 나 왜 내 재산권을 제약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산 땅은 보통 몇 년 안에 일반 나대지로 만들어가지고 상가나 아파트나 공장 같은 거를 짓고 또는 물류창고 부지 막 이런 걸 짓는다고 하면서 요런 것들로 해갖고 토지의 용도를 바꿔가지고 돈을 야금야금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부동산 사업을 하는 거네. 부동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세력들이 일반 농지나 일반 용지에 대해서는 이미 가격이 올라 있으니까 값싼 농지를 취득해갖고 요런 방식으로 이걸 바꿔가지고 이걸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에헤이.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악질적인 게 뭐냐면 논으로 한다고 땅을 몽땅 사놓고 그 앞으로 도로를 휘거나 철도를 휘는 짓거리죠. 즉, 돈 있는 애들이 땅을 사가지고 거대 토지를 가지게 되면 김건희뿐만이 아니라 아휴. 일반적인 지방 토호나 돈 가진 세력들은 땅기현이야. 응? 땅기현이가 그랬잖아. 땅기현 같은 놈도 그렇고요. 그 땅기현은 뭐. 땅이수기도 그렇고 뭐 맞네. 걔네들은 알량한 이 선출직 국회의원의 권한을 갖고 그 지랄을 하지만 진짜 돈 많고 많은 부지나 토지를 가진 새끼들은 그러한 권한들이나 불법을 통해 가지고 거대한 투기를 양산하게 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 갖고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는 짓거리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 해서 식량 안보를 지키면서 경자유전의 헌법적 원칙을 지키고 요런 것들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농사 안 짓고 갖고 있는 땅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농사를 안 지으면 국가가 환수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토지를 강제 매각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거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결국 농사 안 지으면 땅을 내놓으라는 얘기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그 아파트 시장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 일반 토지 부동산으로 얘네들이 옮겨가려고 할 건데 그걸 옮겨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제약을 걸면 그 비싼 부동산을 사가지고 부동산 하는 게 아니라 요런 방식으로 농지를 전용해갖고 갈 거라는 거지. 와, 진짜. 이게 싸게 맥히니까. 진짜 우리는 사실 그런 거 상상도 못했다. 그러게. 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앞으로 대통령 토지경제님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쓰지 않는 유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비롯해서 쓰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아니라 양도세나 양도 차익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내가 건물 질 생각 없으면 이걸 되팔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애들이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 그 부지를 팔아서 생긴 돈이나 마진을 갖고 새로운 용도의 땅들을 만들어내려고 할 거야. 일반 나대지를 만들어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끔 미리 끊어놓는 거야. 야. 그 길목을 미리 끊어놓는 거죠. 추가로 공급될 수 있는 일반 토지에 대한 공급의 가장 큰 원천을 끊어놓은 상태에서 방금 말씀드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정책을 꺼내놓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땅을 갖고 있는 놈 입장이면. 빨리 팔아. 빨리 팔든지 아니면 집을 지어갖고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그러면 이 땅을 50년 임대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 공공주택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시고 50년 후에 뭐 국가가 보상을 해주시든지 사주시든지 뭐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네가 직접 질 돈이야. 직접 짓겠다고 하는 돈이 안 설 거면 돈이 없을 거면. 그냥 대가리 쓰지 말고 대가리 굴리지 말고 정당하게 팔아. 그냥 내놓으라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법이 나오기 전에 팔라는 겁니다. 그럼 싸게 택지가 공급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반 업자가 됐든 국가가 나서든지 간에 필요한 지역의 용지를 확보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싸게 늘릴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SH가 짓는데 아니면 주택공사가 짓는데 분양가가 서민주택이 2천만 원, 3천만 원 올라가면 서민이 못 사요. 네. 지금 대한민국에 통계가 나와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 중에 대출을 끼고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 국민 100%가 아니라 무주택자 100명 중에
대출을 끼고라도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3%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자기 돈으로 집을 산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야. 그럼 아니 그 사람은 어찌됐거나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살고 있는데 왜 주택을 못 산다고 합니까? 그 가격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임대 수준에 가까운 임대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에 조금 대출을 보태가지고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주려고 하면 저렴한 공급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기존의 땅으로는 아니 기존에 나와 가격. 있는 땅이나 아파트 자체로는 절대 그 수요를 그 가격을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의 공공토지 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농지 투자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늘려가는 정책을 추후에 도입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내놓은 땅을 농민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걸 사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농지은행에 내놓기만 해도 거기서 그냥 장기 임대를 받을 수도 있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이 땅을 이게 농민이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귀향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한때 이제 귀향을 장려하는 젊은 층들한테 귀향을 장려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냈었는데 가장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들어가도 시골 동네에도 논 하나에 10만 원 미만이 없고요. 그런 땅들을 빌리거나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집만 하나 딸랑 얻어서 시골 내려가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농사를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땅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묶여있던 땅들이 많이 농지은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빌릴 수 있는 가격도 훅 떨어지고 훅 떨어지죠. 매매 가격 역시도 훅 떨어질 수밖에 그리고 그 없다는 거예요. 농지를 이런 식으로 넘긴 주주들도 그 땅에 대해서 그 상승분에 대한 이득은 볼 수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배당금 내지는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오히려 투기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공산당이라고 저쪽 애들은 공산주의자라고 막 비난을 하고 그게 왜 있는데 그게 왜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공산주의 언제 강제로 땅을 뺏었냐고. 헌법을 지키라는 건데.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라는 건데 그게 왜 공산주의야. 공산주의죠? 장난. 네가 직접 농사 질 거 아니면 30만 평, 50만 평씩 쥐고 놀리지 말고 냅두지 말라는 거야. 그거 갖다가 불법으로 소작 줘갖고 거기서 나오는 거 2할, 3할씩 그 사람들의 노동력 다 빼먹고 불로소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혜택, 여기에 대한 것들이 어차피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가장 급했던 강남 지역의 아파트들에 대한 투기 수요를 먼저 때려잡으면 왜 그 효과가 낙수 효과로 내려가느냐. 어차피 강북이나 시골에 있는 땅들은 이미 올랐다고 하더라도 투기적으로 막 몇십 배 올라 이런 데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하지. 아니 어떤 시골 땅이 어떤 시골 땅에서 2억, 3억짜리 아파트가 15억, 20억이 됩니까? 10배, 에이. 7배씩 오릅니까? 강남 아니면 언감생심, 택도 없는 짓이에요. 제가 노원에서 20년 이상을 살았지만 그때 88년에 9천만 원에 7천만 원에 분양했던 거 지금 5억, 6억 됐다고 좋아서 난립니다. 그래봐야 30년 동안 8배 올랐어요. 그것도 많이 올랐다고 난리라고. 근데 시골은 아직 그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강남의 투기 세력을 잡아야 순차적으로 전체적인 투기가 잦아든다는 거야. 그럼 이 잦아든 투기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도망갈 때가 나대지 투자 아니면 농지 투자로 갈 건데 그리로 갈 수 있는 선을 먼저 대통령이 끊어버리고 보이겠다는 겁니다. 야, 너무 천재다. 천재다 진짜. 천재인 거죠. 천재다. 그리고 이거를 임기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서두르는 거예요. 왜? 뭐 물론 차기 민주당 정부가 당연히 생길 거라고 현재는 믿고 있지만 이 배신자 새끼들 105명을 생각하면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최소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재명 정부 내에서 이 투기 세력에 대한 걸 끊어야 돼. 그러면 주가 1만, 3만도 위대한 거지만
대한민국에서 투기 세력의 장을 없애고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 국가를 만들어냈다고 하면 와, 이건 뭐 이건 뭐 나라를 새로 세운 겁니다. 진짜 80년 만에 대한민국을 진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은 자본공화국이잖아. 대한민국의 자본이 공평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이 공평했어요? 우리가 법치주의 한에서 완전한 법적 평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국민들입니까? 아닌 거 우리 아니요. 너무 잘 알잖아. 저희는 재판정에서 우리가 차별받았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네. 누구나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했어요. 제가 모든 느꼈어요. 국민들이 그런 억울함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 뭐 때문에 이게 생겼냐는 거지. 잘못된 부의 불평등화. 그리고 그 불평등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던 투기 세력들의 득세. 그리고 그걸 방임하고 유지시켜줬던 제도적, 법적인 문제점들. 이 모든 것들이 이 대한민국 이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이 수립된 45년 이후에 그 모든 적폐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부조리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를 지금까지 다 뺏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막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그에 대한 그 분배와 제대로 된 어떤 가치의 균등한 가치의 분배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정책 아닙니까? 이미 가진 놈들은 실컷 가졌어요. 이재용은 우리가 주식 오르는 동안에 야, 나 1,000만 원 벌었다, 500만 원 벌었다 하고 있을 때 40조를 벌었어. 그거 내놓으라고 안 해. 하지만 앞으로도 불법으로 이상한 자녀들한테 무슨 전환사채 던져갖고 수백억씩 불법으로 상속하고 던져주고 이런 것들은 시스템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 억제가 다 필요하다는 거야. 주가가 아무리 오르면 뭐해? 결국은 부동산이 올라와서 그 이득을 다 빨아먹어버릴 텐데. 이걸 막기 위한 대통령 혼자만의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게 참 시기가 묘합니다. 지금 당대표가 미워갖고 내가 더 대통령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의원놈들이 지금 뭉쳐가지고 단체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당 문제는 당에서 해결해. 행정은 행정대로 할 테니까. 다만 입법 과정에 대한 협조는 좀 하지 그래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일을 할 건 좀 하고 해라 좀. 아유. 입법까지 안 하면 니들이 한 말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라서 열심히 입법으로 대통령을 지원하는 척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은 그 어떤 그 버퍼를 좀 받으셔가지고 대통령을 파리를 하지만 파리하는 놈들이 충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 시기 때에 각종 개혁 과제나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고 입법화하는 더군다나 야당이 또 뻘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정치적 반론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좋은 시기 안에 부동산 개혁과 여러 가지 상법 개혁을 비롯한 자본주의의 틀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해 주실 것으로 믿도록 하겠습니다.